사람 마음이란 참 오묘하죠.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칭찬 100번보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더 깊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듣지만 모든 관계에서 칭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칭찬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가 있고 진심이 담긴 사과나 힘든 순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연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신뢰를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감동시키고 오래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전해지는 특별한 메시지나 행동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심리와 관계 속에서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감동하고 무엇이 신뢰를 쌓게 하며 또 어떤 말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까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요소들을 실생활 예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가 신뢰를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태도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미안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 미안해라고 툭 던지듯 말하면 형식적인 사과처럼 들려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 내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구체적인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실망스럽네라고 말하면 직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방향을 좀 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 직원은 신뢰를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에서 부모가 단순히 엄마가 그때 좀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엄마가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 같아. 내가 속상했겠다. 미안해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과할 때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함께 언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과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사람들은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를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행복한 순간에 함께 웃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로 깊이 남는 관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과 만들어지는 법이죠. 예를 들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너 요즘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 잘 될 거야.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걸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주변에서 괜찮아, 어서 나으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직접 시간을 내서 병문안을 가서 손을 잡아주고 너 걱정돼서 왔어.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해준다면 그 순간이 훨씬 더 깊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나도 예전에 힘든 적이 있었는데 결국 잘 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정보를 찾아볼까? 라든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연결해 볼게 라고 하면 상대방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단순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진짜 친구를 만들고 평생 잊히지 않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인정받는 순간. 자존감이 자란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노력을 타인이 알아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원이 열심히 일했을 때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했어 라고만 하면 상대는 기계적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너가 초반부터 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줘서 전체적인 진행이 수월했어. 내 기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시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걸 나는 잘 알아.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느냐야. 이번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위로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고마워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보다 내가 설거지를 해줘서 엄마가 한결 수월했어. 덕분에 저녁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은 상대의 노력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했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 관계가 단단해지죠. 예를 들어 친구가 이번 주말에 꼭 보자라고 해놓고 연락이 없으면 서운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 신뢰가 쌓이죠. 직장에서도 이 자료는 금요일까지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한을 넘긴다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켜서 자료를 제출하면 동료나 상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저녁 같이 먹자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저녁에는 내 얘기 들어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어기면 아이도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작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신뢰가 쌓입니다. 다섯째,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공감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랬구나.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면 친구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 나도 그런 경험 많아라고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받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부담을 토로할 때 나도 바빠서 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꽤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묻는다면 상대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 또 그런 일로 속상했니?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속마음을 덜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아질까 물어주면 아이는 부모에게 더 많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그렇게 느낀 게 이해돼. 같은 말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든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위한 작은 배려가 쌓이면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동료의 커피 취향을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라떼 사왔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 배려에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
항상 본인만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에도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오늘은 내가 저녁 차릴게 쉬어라고 하면 상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면 상대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 가능한 작은 배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고맙다 한마디, 도와줄까 같은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꾸준한 관심이 관계를 지속시킨다. 관계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보다 꾸준히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친구가 더 가까운 법이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잘 지내? 묻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말한 일은 잘 해결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지만 요즘 프로젝트 진행은 어때? 어려운 점 있으면 이야기해라고 자주 묻는 상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부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나 해라고만 하면 아이는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줄이게 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이라도 잘 지내? 라고 먼저 연락하고 상대의 변화를 살펴보며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덟째,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표현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 말투와 표현은 상대의 기분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말하면 상대방은 변명을 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서 내 걱정을 좀 했어 라고 하면 같은 의미라도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들리죠. 또한 직장에서 이건 틀렸어. 다시 해와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표현하면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해결책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대부분의 갈등은 기대에서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고받는 관계에서 균형을 원하지만 상대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바로 보답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지만 그냥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베풀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생각보다 내가 기여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라고 불만을 갖기보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해결책은 주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열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많은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인정받는 순간이 더 깊은 감동과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작은 실천을 한다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